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새만금 관광 개발의 돌파구로 제시된 복합 리조트와 오픈 카지노 유치 논란에 민선국이 도정이 시작부터 소란스럽습니다. 복합 리조트는 대규모 투자를 일으킬 현실적 카드라는 기대도 있지만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새만금 복합 리조트 유치 논란의 본질을 짚어보고 전북경제의 실익과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이승우 새만금위원회 위원, 신형섭 원광대 호텔관광과 교수, 이정현 전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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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준비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원택 지사가 취임 첫 공식 회견에서 새만금 카지노를 언급한 직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카지노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약 뒤에 도박장 숨겨 도민에 기만하는 것에 대해 사죄하라.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 MBC 취재진은 행사를 마치고 지사실로 향하는 이 지사에게 관련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 지사는 새만금 카지노가 논란이 되는 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발표한 게 아니고 새만금의 관광 레저 용지가 그렇게 드넓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중에 이제 복합 리조트 얘기가 나왔던 거고. 새만금의 산업체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앵커 기업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설명. 다만 내국인 카지노를 공약으로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빠졌고 지사 당선 이후 전북도 차원에서 검토를 지시한 적도 없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도청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물어보세요. 검토했는지. 그냥 그날 질문이 나와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부주의한 거지. 그때 답변을 안 했어야 하는데. 이 지사는 반대 대책위를 꾸리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추진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3일입니다. 이원택 지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 리조트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후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나왔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이 뭔지부터 좀 한번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부터. 네, 카지노가 논란이 됐지만 사실은 이 지금 시점에서는 복합 리조트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카지노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이정현 대표께서는 좀 반대 입장을 계속 비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장지만 그럴듯한 복합 리조트인데요. 실제 알맹이를 뜯어보면 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다.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민선국이 시작하면서 새만금 200조 원 투자 유치라고 하는 공약들이 네. 자칫 헛공약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도정이 뭔가 이 허점을 메우기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이게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좀 덮으려고 하는 좀 조바심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고요. 리조트 전문가시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만금 관광 용지는 약 20년 동안 예. 정체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광지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완결된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내국 출입 카지노 강원랜드 한 곳뿐인데 이번 발언으로 사실상 제2의 강원랜드로서의 논쟁이 촉발된 셈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진짜 파장은 산반이 아니라 정체를 흔드는 입법 정치의 새 층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최영기 교수님은 관광 전문가신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번 논란을 카지노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런 논리보다는 새만금 관광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이 새만금 관광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고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게 이원택 지사가 아까 그 리포트에서 그랬지만 예, 예. 이거 원론적 구상인 거지 이게 공식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해명으로 했는데 네. 자, 이번 사안 자체가 이게 뭐 쉽지 않은 사안인데 어쨌거나 이 성급한 발언이 지역에 좀 혼란을 줬다, 지역에 혼선을 줬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MBC 뉴스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유체 이탈 화법이고 책임 떠넘기기여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거 하는 건 뭐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너무 가볍고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인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아 정말 이게 이 카지노 얘기를 꺼내면서 지역사회와 어떤 협의가 없었나. 예를 들면 개발청하고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입법을 해야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공론화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가볍게 꺼낸 말이 카지노였나? 저렇게 가볍게 꺼낸 말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야 되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국인 카지노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정선 카지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내국인 카지노는 대부분 우리 서민의 삶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실제로 내국인 카지노 이용객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예를 들면 그 잘 사는 부자들이 아닌 소득 수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중산층 서민들이 약 70%거든요. 이들을 위협하게 되는 건데 결국 이들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국민들의 예. 어쨌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벽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런 검토라든지 준비 없이 지역사회에 던져놓고 찬반 갈등 구조로 몰아넣는 것은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 꺼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승우 의원님 그 새만금 위원님이시니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원택 지사가 사실 이제 카지노 카드라는 게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그걸 꺼낸 거는 그만큼 새만금의 관광 투자에 대한 절박함이 묻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저희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실제 이제 글로벌 복합 리조트 투자사나 아니면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 어떤 오퍼 제안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일단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먼저 그 이원택 지사가 그 언급한 것이 예. 준비 없이 불쑥 나왔던 얘기를 이제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준비 없는 건 아니고요. 네. 2016년도에 이미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그 군산 지역 국회의원 하면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새만금 관광개발 사장할 때부터 논의됐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20년이 넘은 그러한 이슈들이고 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사북 탄광지대 때. 예. 그래서 그 폐광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생존권의 문제가 걸리고 폭동 사태까지 가니까 거기에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그 태백 정선 지구에 생존권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관광지가 됐어요. 먹고 사는데 충분합니다. 물론 도박의 폐해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강원도의 그 사북 탄광지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전라북도가 옛날에는 강원도나 충청북도보다 더 잘 살았어요. 지금은 아마 제주도 빼고 제주도가 더 잘 사나요? 우리가 제일 못 사는 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희망 고문이라 말할 정도로 새만금이 근 30년째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카지노 언급을 한 것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고 또 이 논란이 시작돼 가지고 논의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그 우리 싱가포르 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있죠. 예. 그 샌즈 그룹에서 투자한 겁니다. 그 앤들 에들만이라는 한 사람이 그 마리나 베이 샌즈를 투자하기 전에 인천 영종도를 문을 두드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한테 내국인 카지노 오픈을 해주면 영종도에 똑같이 짓겠다 했어요. 더 잘 짓겠다. 근데 우리는 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싱가포르 간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는 그때 오케이 오픈 카지노 하되 내국인 자기네 시민이 들어가지만 그 복합 리조트를 만들면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많은 한국인들도 거기 관광을 갑니다. 카지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그 옥상에 있는 풀장에서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그런 카지노 같은 앵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샌즈 그룹이 투자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새만금의 그 넓은 풍광과 아름다운 자연과 넓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대기업들은 지금 사라지고 현대가 투자한다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넓은 지역에 꼭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관광단지 있고 환경이 다 있어요. 1억 2천만 평입니다. 그중에 관광단지 쪽에 복합 리조트를 져야 되는데 뭐 호텔 몇 개 져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그룹에 한 몇 조 단위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그런 세계적 기업들이 오케이 만약 오픈 카지노 되면 우리가 글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건 밝히진 못하지만 이게 이제 논의가 되고 승인이 되고 법이 개정되면 예. 투자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새만금 지금 위원회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네, 예. 있고 지금 새만금 위원장께서는 지금 국무총리이신 거잖아요. 두 분이죠. 총리하고 공동위원장. 네네. 김은국이가 지금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나 아니면은 이 모든 아까 말씀하신 그 내국인 카지노 그 승인권 이런 경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북도의 권한이 아니면 정부의 권한인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제 네. 새만금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죠. 네.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제 정부 결정하는데 이것은 내국인 카지노 문제는 이제 법을 제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불쑥 던졌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이 이루어질 사안이고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넓은 땅에 뭐 산업용지, 농업용지, 뭐 환경용지, 그다음에 관광 레저 용지가 있는데 관광 레저 용지에 저 지난번에 부안 근처에 뭐 챌린지 파크 뭐 짓다가 결국은 뭐 멈췄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가 아니고 큰 규모가 들어와서 또 이제 뭐 현대자동차가 구조를 투자하고 또 거기 이제 뭐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많은 그 산업체가 들어왔을 때 세계적으로 이제 그 기업인들이 오고 갈 때 묵고 회의하고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복합 리조트를 져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외국인만 들어오는 카지노를 운영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복합 리조트하고 오픈 카지노에 대한 개념부터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합 리조트는 그 융복합 리조트라고 해서 요즘에 네. 모든 시설들이 다 거기 일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지노는 하나의 그 어떤 패키지 코스라고 보는 것이지 내부적인 하나의 프레시설로 우리가 지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그 안에는 이제 마이스 공연장 이런 빅게이밍 같은 여러 가지 오락시설 시설들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오락시설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래서 바로 최근에 복합 그 리조트라고 추세가 개념을 할수 어떤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리조트 개념이 아니고 복합 리조트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새만금 같은 지역이 지금 현대차가 9조 원 투자가 들어와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4.9조 정도, 5조 정도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거의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로봇 공장하고 수전의 플랜트 시설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사실 일자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에 지금 침체된 관광산업, 복합 리조트 유치 얘기가 나왔고 서비스 앵커, 관광 앵커 시설로 복합 리조트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얘기를 좀 주시겠습니까? 신 교수님부터 먼저. 예. 뭐 첨단 산업단지는 그 생산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고요. 네. 바로 복합 리조트의 체류 경제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는 이렇게 부가가치를 이렇게 자본에 이렇게 설비해 집약시키는 구조와 고용 유발 개수가 낮은 반면에 사실 복합 리조트는 결합된 모든 복합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어떤 저숙련부터 전문화적인 그런 고용 스펙트럼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3일 그 PwC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관광 규모는 반도체가 한 11배 정도, 약 11조 5천 달러, 1조 달러에 달하는데 한국은 GDP 대비 약 관광 비중이 약 2.8%로 되어 있고요. 세계 평균 약 10%, 3분의 2일도 안 됩니다. 이 격차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아직 개발하지 못한 성장 여백이면서 새만금처럼 정주 기반이 없는
백지부지일수록 사람을 먼저 불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앵커실 없이는 산업 단지가 자체가 사실 자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최 교수님. 네, 뭐 새만금의 그 넓은 땅에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네. 또 복합 리조트 등의 관광 시설, 관광 산업이 들어오는 것도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로봇 베이스의 어떤 시설을 짓는다면 관광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로봇을 활용하는 관광 시설 그 자체의 견학만으로 체험만으로도 관광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따로 볼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해 나가는 물론 일자리는 기술 집약이 되면 산업에서 일자리가 좀 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 리조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완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꼭 복합 리조트에 카지노가 있어야만 되는가? 아까 이제 우리 이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픈 카지노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뭐 물론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성을 보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장벽들인가? 오픈 카지노를 우리 강원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뭐 전라북도가 살기가 팍팍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건 1대1 비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어떻게 새만금이라는 관광 지역이 카지노로 비추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의 자연과 생태와 해양, 레저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 좀 접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 하나만 예. 딱 두 분께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제 그러니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뭐 이 대표 좀 기다리시는데 예. 그냥 그 왜 오픈 카지노가 필요한 하나 예를 들면요. 네네. 대한민국에 18개의 카지노가 있어요. 17개는 외국인만 들어갑니다.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도 있고. 내국인 들어가는 카지노 정선에 하나 있어요. 그 내국인이 들어가는 카지노의 1년 매출액이 1조 5천억이에요. 17개 다 통틀어서 매출액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1조 5천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생긴 수익이 몇 천억이 되거든요. 그걸로 강원랜드가 이제 하이원 리조트도 만들고 스키장 만들고 골프장 만들어서 그 일대가 이제 산악 관광 리조트가 됐어요. 우리도 새만금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원도 사람이 반대하는데 오케이. 강원도는 자기들만 갖고 있는 특혜를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전북도민이 반대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전북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환경윤론연합이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이해하는데요. 왜냐하면 도박 폐해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박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지만 우리 이 대표에게는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게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면 내가 한 3조 투자하지, 4조 투자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1, 2천억, 2, 3천억 투자해가지고는 그 관광에 유연한 만한 리조트를 못 만듭니다. 그것을 카지노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네네.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국가의 카지노 정책 자체를 전환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전북 새만금의 카지노를 오픈 카지노 오케이 했을 때 타 지역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에서도 거기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줄 수 있죠. 뭐 그렇게 되면 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리스크 어떻게 보면 카지노 산업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정인 대표 얘기를 한번 또 네, 네. 듣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선 강원랜드 24년 총 매출이 1조
3,600억이에요. 예. 그리고 17개 외국인 카지노로 하면 1조 8,400억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외국인 카지노, 전용 카지노보다 강원랜드 한 곳이 거의 육박하는 매출을 비슷하다. 올리고 있는 거고요. 네. 내장객 수를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290만 명이고 강원랜드가 270만 명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 17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내겠다고 보면 새로운 시장이 확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민들이 이게 도박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말 중에 넘 좋은 일 시킨다고 하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이게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그룹이 출자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김앤장 그룹을 통해서 김앤장은 김관영 전 도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픈 카지노를 열어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건 서울이나 인천 부산과 같은 사실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배우 도시가 있는 곳들을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새만금의 그런 내국인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건 사실은 빗장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가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뭐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제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사실은 내국인 카지노에 빗장을 열어주는 넘존 일만 시키는 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6년에 이제 김관영 지사 포함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의원이 그때 당시 29명이 동참을 했고요. 네. 여야 의원 포함해가지고 국회에서 45명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김앤장에서 대규모 로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 사실은 뒷배였다라는 건데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불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이게 이제 은밀하게 지정이 되어 왔었는데 이건 예. 국가의 어떤 청와대의 어떤 밀실이나 부패 정치 안에서도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실제로 좀 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은 다시는 좀 이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제가 다음 질문을 바로 한번 이어가면서 비슷한 그 얘기니까요. 부분에서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아까 그 17개가 네.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요. 한 개가 사실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네. 사실 그것이 서울, 부산, 대구, 제주, 인천으로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 호남권에는 없습니다. 아까 매출 비교 분석에서 볼 때도 17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한 개의 강원랜드의 내국인 전용 카지노가 똑같다. 거의 유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입객 수도 똑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호남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복합 리조트가 건설돼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예. 그 안에 작은 사실 부대시설 하나 입장고처럼 패키지 코스 연결되는 겁니다. 그 10년간의 매출이 아니고요. 2023년 기준으로 강원랜드가 1조 3천억이고 17개가 1조 4천억이에요. 2023년인데 이제 이게 되면 벌은 돈의 13%가 강원도 개발 기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매년 2천억씩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10%가 관광진흥 기금으로 들어가면 정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2천억씩 매년 적립이 돼요. 그리고 강원랜드가 있는데 강원도가 도박도인가요? 강원도민이 도박으로 다 망했나요? 잘 살고 있잖아요. 강원도 잘 살고 있어요. 정선의 태백의 강원랜드에 드나든 사람 중에 중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원도 전체는 잘 살고 있어요. 예. 전라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강원랜드 사례는 조금 이제 뒤에 예.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좀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외와 국내 사례를 조금 보면 지금 국내에서는 부산 같은 경우 이 복합 리조트 유치를 공식적으로 좀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복합 리조트가 어느 정도 외국인 카지노까지 건설된 복합 리조트 그룹이 이미 어느 정도 형태를 다 갖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하면서 그 대구공항 이전하는 부분에 이제 복합 리조트 언급을 했고 강원도는 지금 더 살집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뭐 오사카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그걸 지은다고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이쪽 동북아 쪽에서는 그걸 키우는 형국인데 자, 이승우 의원님 좀 보실 때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사실 궁금한 건 경제적 실익이거든요. 명확한. 경제적 실익은 굉장히 크죠. 그 일본은 가시면 빠찡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빠찡코들이 결국은 도박장이거든요. 게임장이고 도박장인데 그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큰 폐해를 느끼진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도 오사카에 그 오픈 카지노를 한 복합 리조트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카지노 그룹이 영종도의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서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단시티라고. 근데 이게 조성이 안 되니까 내국인 카지노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그룹이 오사카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많죠. 말레이시아의 겐팅 하일랜드라든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가 뭐 마카오, 필리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다 오픈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그 도박 이제 뭐 중독을 뭐 풀어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독으로 인한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교육시키면서 그걸 조정해 나가면서 복합 리조트가 있어야 지금 전국적으로 다 풀면은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인천이나 부산에도 유리하죠. 인천 영동도 거기 가면 땅이 더 많아요. 우리만큼 더 간척지가 많습니다. 빈 땅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 더 좋죠. 공항도 있고 철도 있고 주변에 2천만의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것 때문에 먼저 풀었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특별법을 풀면 되는 거예요. 새만금 특별법이나 전북 특별자치도법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걸 도와주면 우리가 전라북도가 복합 리조트를 포함한 소득원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저 강원랜드는 협력업체 포함해서 6천 명이 근무해요. 우리 새만금은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면 10,000명 정도가 고용 착출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산업체가 생기는 겁니다. 굴뚝 없는 산업체 생기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정현 대표께는 금방 이렇게 사실은 뭐 되게 지역경제 마중물이라는 의미에서 너도나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절박한 목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좀 먹고 살자. 이야기를 좀 듣고 보면 네. 처음에는 복합 리조트 하시자고 했는데 네. 그 복합 리조트에게는 다 빠지고 카지노에게만 나오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미국계 카지노 자본들이 들어와서 빨대 꽂고 다 빨아가는 거를 네. 하시자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까 말한 복합 리조트 얘기하겠습니다. 복합 리조트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카지노 시설은 2%에서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복합 리조트의 실제적인 수익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카지노 시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벌어서 일정 부분의 고용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복합 리조트라는 건 사실은 본질은 카지노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 새만금 한번 보시죠. 아까 이 위원님 새만금 개발공사 관광공사 사장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새만금 관광내에서 540홀 골프장 기억나시죠? 한때는 중동의 두바이처럼 관광지를 또 만들자, 뭐 수변 도시를 만들어서 관광 코스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게 없잖아요. 지난번 김관영 지사도 똑같은 나는 카지노 이번은 아니고 이번에는 복합 리조트야. 그래서 그때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복합 리조트를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 어디에 아까 말한 대규모 예를 들면 제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를 해서 복합 리조트를 진다 한들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지어진다 한들 거기에 누가 그게 오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이 이제 해수유통 됐지 않습니까? 안에가 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해양 레저 시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생태 관광 용지가 다시 갯벌로 복원이 되고 부활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 저는 이런 생태 관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다른 길을 찾아야 되지. 이건 뭐 사골 국물도 아니고 20년, 30년째 게이트웨이 제일 먼저 조성한 땅 지금까지 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방조제 알겠습니다. 구간에 쌓아놓은 예, 땅 알겠습니다. 지금 30년째 텅 비어 있는 상태 다 알고 있으면서 네. 무슨 리조트를 계속 얘기하는지 저희 모르겠어요. 이제 좀 그 부분 그 강원랜드 사례를 조금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우리 걱정되는 것들은 지금 언론에서 다 짚고 있는 부분은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가 내국인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걱정이 큰 겁니다. 근데 이미 뭐 그 앞길을 걸었던 데가 강원랜드입니다. 그러면 자 강원랜드 사례에 비춰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나타났던 뭐 사회적 부작용도 있을 거고요. 그 관련된 이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들어갔던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사례를 한번 좀 먼저 최 교수님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뭐 이미 강원랜드가 왜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가 만들어졌는가? 만들어진 배경은 충분히 다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의 카지노는 정부가 석단 정책 합리화로 인해서 폐광을 시켰습니다. 폐광을 시키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상 차원, 그 강원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 회복 차원에서 특별하게 정말로 임시법으로
지금도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픈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 새만금하고 강원랜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새만금에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관광 산업으로 한번 발전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잘 살아보자라는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 출발선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 카지노를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위험 부담을 안고 그걸 허락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의 논의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복합 리조트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도 좋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제 효과가 정확하게 우리 이정현 대표님은 빨대로 빨아서 사업주가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이성우 위원님은 지역의 도네이션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 그걸 냉정하게 우리가 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수기가 좀 생각합니다. 최 예.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이 대표가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논의가 20년간 있어 왔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게이트웨이니 뭐 여러 가지 뭐 R7, R8 뭐 골프장 다 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저는 도지사가 전라북도를 행정을 책임진 도지사가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때 된 거예요. 그걸 돌파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이정현 대표나 최 박사님이나 그 카지노를 반대하는 도민들도 설득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서 좀 입법했을까 달라. 전라북도 죽겠다 지금. 강원도 살려줬으면 우리 좀 살려달라.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지사가 아까 보니까 뭐 말을 빼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한 번 얘기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 미래 비전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우리 새만금을 이야기할 때 이제 사실 큰 축이 갈립니다. 친환경 생태 도시하고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지금 추진되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복합 관광 레저 도시를 지향하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의견들은 갈리지만 어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디를 좀 더 그 포지션을 좀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지는 참 고민인 부분인데 새만금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좀 조율을 해가야 되는지 먼저. 새만금은 뭐 우리 다 아시다시피 1억 2천만 평이에요. 네.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고 서울 여의도의 100배입니다. 땅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첨단 산업 단지도 있고 또 관광 용지도 있고 또 이제 농업 용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 용지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하나만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산업 단지 중심으로는 첨단 산업 단지와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또 관광 용지에서는 뭐 복합 리조트를 유치해서 아까 이제 그 카지노를 하게 되면 뭐 외국 자원이 빨대를 뽑아 간다는데 그 운영 방식에서 이 강원도 그 강원랜드처럼 이 공적인 또 도와 자치단체와 그 여러 가지 공적 기관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좌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 자본은 그걸 운영하는 정도의 그 권한을 주고 거기서 이익을 가져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도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면서 개발 이익의 대부분은 우리 도민이 가져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카지노에서 수입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나은 수입을 객실을 잘 주고 객실을 싸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처음에 도박 도시를 시작했죠. 마피아들이 많은 도시지만 CES라든가 각종 그 IT라든가 뭐 AI 관련된 컨퍼런스가 거기서 다 열려요. 왜냐? 싸기 때문에. 반값이 싸요. 왜 싸냐? 카지노로 돈을 버니까 반값 수입 가지고는 별로 개의치 않고 싸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이 있지 뭐 있지.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애기 아빠는 비즈니스를 하고 뭐 도박 갔으면 도박하고 예. 또 가족들끼리는 같이 노는 복합 리조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로 몰 게 아니고 같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은 뭐. 네, 새만금이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가 20년이 넘었죠. 넘고.
또 지난 10년을 보면 그래도 새만금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자연환경 생태용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간척사 박물관이 가장 먼저 또 들어왔고 물론 민간 부분이 잘 터덕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복합 리조트라는 것 중에서 카지노를 좀 우선하지 말고 그죠?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우리 새만금에 적절한가? 새만금의 관광은 어떤 모습으로 미래의 비전을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 새만금 내부에 뭐 소소한 것들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걸 보러 오는 관광객은 아직 많이 안 계시니까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새만금 권역의 관광으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도 하고 상품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새만금이 갖고 있는 해양 레저 이 부분은 뭐 가장 강력한 자원이니까 이런 것을 좀 내세워서 좀 단계별로 좀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지역 주민들도 좀 합리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새만금의 복합 리조트와 관련해서 뭐 카지노 얘기 나온 건 아까 서두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10년 전입니다. 2016년부터 이제 갑자기 카지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에도 뭐 김관영 지사 때도 두세 차례 이상 카지노 유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많이 배제가 돼 있었고 그 도민 수용성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 절차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좀 공론화위원회나 이제 주민공청회 같은 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절차와 수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정인 대표님 그런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저는 도박 산업은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뭐 너무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공론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방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만금의 한계 상황들을 많이 좀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만금의 미래 비전 그리고 전북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새만금에 좀 담아내는 거에 대한 저는 공론화가 필요한 거고 그 안에서 새만금의 그 관광 레저는 어떻게 할 건가, 용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새만금에 물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35년 만에. 진짜 바닷물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1억 2천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를 그 거의 반토막 내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매립 면적을 줄였습니다. 매립 면적을 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땅만 계속 만들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복합 리조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그만하고 2035년까지 우리가 실현 가능한 사업에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차 구조원이라고 하는 AI 미래 산업, 이것들은 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해서 만드는 아리백이나 첨단 산업인 거고 아리백 첨단 산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뭡니까? 자연과 공존하고 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배후 도시가 갖춰지고 그럴 건데 어떤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리조트 와가지고 아빠는 도박하러 가고 아이는 휴대폰 들고 사행산업 게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은 새만금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상생할 건지 자연과 공존할 것인지 미래 산업에 부합하게 만들어 날 것인지 지금 물이 들어왔을 때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북도와 그 예를 들면 그 행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도해야 된다. 새만금 거버넌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이제 우리 먼저. 이 대표 말씀한 대로 물이 들어왔어요. 사실 새만금에 네네. 물이 들어왔고 그런 물을 들어왔을 때 이걸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도민이 좀 합력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박으로만 몰아치지 마시고 이 강원도도 정선 태백의 그 내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강원도민이 잘 살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국민이 전체가 도박 망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걸로 폐가 망신한 사람은 치유해주고 뭐 이렇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조치해 나가면서 도박의 폐해를 줄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리조트가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노력을 전 도민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된 얘기 핵심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카지노와 관련된 논란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새만금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좀 현실적인 건설적인 대안. 그 전라북도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마지막으로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규 교수님. 예. 그동안에 우리 도지사들께서 산업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성과도 사실은 내고 있고요. 그런데 관광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관광기업도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좀 모실 수 있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전라북도에 특1급 호텔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만금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관광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유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과 함께 지금 이 전 지사 때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시간은 좀 들이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 현재 새만금이 아니라 또 10년 후에 새만금을 보고 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또 관광객들이 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꼭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새만금에 와서 2박 3일은 머물 수 있는 그런 구상하에서 우리 새만금 관광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예. 새만금은 30년 가까이 정체된 국책 사업입니다. 새만금 복합 리조트는 관광의 핵심적인 앵커 시설로서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까 호텔이라든가 국제 휴의장, 공연장, 뭐 쇼핑 시설, 그다음에 워터파크, 문화시설, 레저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로 시설 단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카지노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러 수익성 가운데 하나일 뿐 사실 전부는 아니거든요. 강원랜드처럼. 따라서 복합 리조트 이름을 바꿀 핵심적 동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싱가포르 사례를 봐도 마카오 사례처럼 컨벤션 쇼핑, 공연, 호텔이 결합된 그런 복합 리조트는 대규모 고용과 지역 소비를 창출하고 서해안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서 새만금 활성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도박 중독 우려는 당연히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개발을 막을 이유가 아니라 강력한 예방 관리를 통해서 관리 체계를 설계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만금 복합 리조트가 가진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중독 예방 체계와 지역 환류 방안 등 이런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담보돼야 할 안전장치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앞다투어서 복합 리조트 투자는 지금 투자하는 사이 기회는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가 되지만 핵심은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복합 리조트는 지역의 소매를 대응하고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거점으로 콘텐츠를 개발시키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현 대표님. 예, 뭐 지금 새만금 새반짝의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토지 용도는 무엇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세 가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농생명 용지를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거. 그리고 해수유통을 통해서 갯벌을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생태 영역들. 그리고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AI 신산업을 새만금에 들여와서 일자리를 충족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매립 면적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원택 지사도 관광 레저 용지 4제곱킬로미터 4,000헥타르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김제권역에서도 배후도시 용지 1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1,000헥타르 이상을 산업단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새만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변도시는 국제 업무 용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글로벌 교육도시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과 과연 카지노 중심의 복합 리조트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승우 위원님. 네, 오늘 토론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느낀 거는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새만금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결국 도민들과 나라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새만금이 발전적으로 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제가 보건대 기업 유치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걸 이행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 박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관광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해주면 좋지만 우리가 결국 내국인만 드는 그 관광 리조트가 아니고 외국인까지 같이 오는 걸 만들려면 이제 복합 리조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당연히 복합 리조트는 뭐 객실도 있고 뭐 연회장도 있고 뭐 공연장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카지노가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외국인만 들어오는 카지노일 수도 있고 내국인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카지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이 논의의 시작을 다시 지사께서 발동을 걸었으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입법을 해야만 되는 과제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로 카지노를 오픈 카지노 정책을 바꾸면 그때는 전라북도에 메릿이 없어져요. 말씀한 대로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것도 훨씬 더 제주도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강원도에 이어서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오픈 카지노를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면 어떤 정치인이 그걸 열심히 해서 만들어 준다면 대단히 큰 기여를 전라북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강력히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 다 감사합니다. 자, 지역 발전을 위한 절박함과 사행 산업의 위험성이라는 양날의 검 앞에서 깊은 고민을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한 수기와 검증을 통해 새만금이 진정 올바른 길을 잘 찾아가기를 저희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